그래프가 뭐 좀 곡선 형태긴 한데 요렇게 되는 요 순간은 이렇게 접선이 기울기가 0인 걸로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물체의 속력이겠다. 그죠? 자, 보기 편하게 위치가 그래프 세로축 따라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물체였다라고 하자. 여기 4m 지점, 10m 지점 이런 거 있다 그러자. 그러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위치 자체가 진짜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19번이에요. 19번 따라갑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 좀 빠르네요. 4초 됐을 때 4m 지점 가서 잠깐 멈춰야 되겠죠. 기울기가 0이니까. 도도도도도도도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여기 가가지고 잠깐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싹 멈추게. 느려지다가 멈추게. 이렇게 딱 빨라지다 느려다 멈췄다가 빨라지다 느려다 멈췄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8초 동안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억 19번의 기억 0에서 8초 동안 물체는 출발점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는 운동은 하지 않는다. 계속 멀어지면 앞으로만 가잖아요. 좀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잠깐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보다 4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도의 크기가 더 크다. 어때요? 평균 속도니까 0에서 4초 동안 0에서 4초 사이는 4m 가고요. 4초 동안. 아무튼 빨라지다 느려다가 이만큼. 4에서 8초 동안에는 나머지 4초 동안 6m를 가죠. 빨라지다 느려서 정지할 때까지 6m를 가니까 평균 속도 위로 1m/s, 위로 1.5m/s. 평균 속도니까 그냥 시간분의 변위 하면 됩니다. 디귿. 자, 디귿 때문에 항상 물어보죠. 0에서 8초 동안 물체 가속도의 방향은 3번 변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물체는 빨라지고 물체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느려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19번 같은 상황에서는 기억에서도 확인했듯이 출발 직후부터 물체는 빨라지면서 느려지면서 4m쯤, 빨라지면서 느려지면서 10m쯤 해가지고 항상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에요. 지금 여기선 그래요. 자, 그런데 요거 보니까 빨라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은 여기 때까지는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때까지는 느려지는 거고요. 접선 기울기가 0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한 여기 때까지는 빨라지는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느려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은 항상 윗방향.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윗방향. 속도의 방향은 지금도 윗방향. 느려진다라고 하면 가속도는 아랫방향. 윗방향, 아랫방향. 가속도의 방향 변화는 요때 위였다가 아래, 아래였다가 위로, 위였다가 아래로 3번 있었다는 거죠. 자, 요건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돼요? 19번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겠어요? 가속도의 방향 변화가 몇 번 있었냐 그러잖아.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 위 하다가 지금부터 아래로 요거 순간 방향 변화가 있었고 아래 지금부터 위 해서 요 순간 방향 변화가 있었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가속도의 방향 변화는 그래서 3번 있었다. 19번의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20번 봅니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문제고 그린 그래프인데 똑같은 그래프 복붙했어요. 그런데 20번 되면서 달라진 거는 세로축의 명칭이 이동거리예요. 아니 그런데 세로축의 명칭이 이동거리가 되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똑같은 운동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동거리. 여기까지 왔다가
이만큼 가고 이만큼 더 가고 이만큼 더 가고 그랬으면은 빨라져 그랬으면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가속도의 방향은 3번 변했다. 세 순간 변했다라고 하는 거. 뭐 맞는 말이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그래프는 정보가 약간 부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동거리 그래프는 자 봐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겹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는 위로 간 위치에서 아래로 간 위치 찍고 위로 간 위치에 아래로 간 위치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의 위치 그래프는. 근데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 그래프는. 자, 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요런 지점까지 이만큼을 아무튼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로 갈 거야. 이동거리 그래프 어떻게 돼요? 또 증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갔어. 그만큼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동거리는 또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무슨 얘기야?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동거리는 줄어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줄어드는 게 안 돼요. 내가 왔다 가다 해도 이동거리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여기서 진짜로 운동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 느려져 여기 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서 느려져 여기까지 가고 하는 운동의 이동거리 그래프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체가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점점 빨라지다가 4m 지점에 도착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잠깐 멈췄으니까 멈춘 다음에 이렇게 이동거리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동거리는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4초 동안 특정 방향으로 빨라졌다 늘었다 해가지고 4초 동안 4m 갔어. 근데 여기서 6m 나머지 6m는 아이고 쉬었다가 이제 아래로 6m 가야지 하는 게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둘 중에 실제 운동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서 그냥 직선상에서 막말로 정말 여기에서 뭐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 그래프는 그려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좀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다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경우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 치고 물체는 4초 동안은 그래도 위로 가고 있었다고 치자. 4초 동안의 속도는 위쪽 방향이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나머지 4초 동안의 속도는 아랫방향이었다고 치자.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맞아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으면 느려지고 있는 거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있는 거는 이건 맞긴 맞아요. 이동거리 그래프라도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 이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만약에 이거였다면 속도가 위쪽인데 빨라진다면 가속도는 요 구간에서 어느 방향? 속도가 위쪽인데 빨라지는 요 구간에선 가속도가 어느 방향? 위쪽 방향. 속도가 아직도 위쪽 방향인데 느려지면 요 구간에선 가속도가 어느 방향? 아랫방향. 자, 여기부터는 난 돌아서 아래로 갈래? 지금부터는 했을 때 속도가 아래쪽인데 빨라지는 구간에선 가속도가 어느 방향?
아랫방향. 아래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아랫방향인데 느려지다가 싹 섰어. 그러는 동안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 느려지고 있을 때는 속도의 반대 방향, 가속도는 위쪽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 변화는 몇 번 있었냐 그랬을 때 위인 구간 지금부터는 아래로 아래 가속도는 계속 아래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가속도는 위쪽 방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변화, 방향 전환이 2번이었을지 3번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이동거리 그래프였다면. 그래서 20번의 디귿은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야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 그래프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 의의가 있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든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든 이동거리 그래프든 기울기의 크기는 아무튼 빠르기, 순간 속력을 나타내는 건 맞긴 맞다. 그리고 속력이라는 것이 빨라지는 게 이쪽으로 빨라지면 저쪽으로 빨라지면 할 때는 그 순간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동일하면 빨라진다. 반대면 느려진다. 라는 것은 이쪽으로 빨라지든 저쪽으로 빨라지든 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할 때 어긋나면은 느려지는 거라고 하는 것들. 이거 미묘하게 이게 차이들이 나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이었고요. 23, 24번. 중요한 등가속도 운동 문제죠. 자, 23번 굉장히 중요하고요. 24번은 엄청 중요하고요. 23번은 중요한 개념과 내용,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만든 문제이기는 한데 썩 괜찮은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내가 만든 문제고 24번은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딱 23번 문제는 요건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안 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낸 문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겠니? 근데 24번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지? 이거 내야지?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언제나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24번은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자, 거리 정보가 이게 센티미터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 또 이게 그 두 가지 상황이 조건이 약간 다르죠. 그 시간 정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약간 다른데요. 그나마 23번에서는 뭔가 물체가 올라가면서 느려지겠죠. 설마 올라가면서 느려지는데 다른 힘 안 받을 때 올라가면서 느려지는데 그걸 0.2초라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꼬박꼬박 찍기는 했어요. 다만 좀 거슬리는 게 이 뭔가 구간 거리를 얘기해 줄 때 요 거리 알려주고 요 좀 겹쳐서 요 거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0.2초 간격이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면 통상 가속도 구하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가속도 구하기. 자, 가속도. 당연히 가속도 물어봅니다.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했으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우리도. 근데 공식에다 넣기에도 이런 거리 조건, 시간 조건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거 딱 맞춰서 그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온 정보 그대로 쓸 거예요. 자, 64cm, 30cm는 아는데 아는 게 또 뭐가 있냐? 이거 뭐 있잖아. B에서 D까지는 하나, 둘, 셋, 4칸짜리니까 0.8초 걸렸겠죠? 아무튼 이만큼 가는 데는. C에서 E까지는 하나, 둘, 3칸이니까 0.2초 간격으로 0.6초 걸렸겠죠?
자, 이걸 알면 그래도 B부터 D까지라는 이상한 구간의 평균 속도는 알 수 있죠. 그냥 시간분의 변이하면 되는 거니까 0.8분의 64니까 80 나옵니다. 이게 B부터 D까지의 평균 속도죠. 0.8분의 64예요, 그냥. C부터 E까지의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아니, 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써야지 뭐, 그죠? C에서 E까지는 0.6초 만에 30cm, 평균 속도 0.6분의 30, 50cm/s입니다. 전 구간 가속도가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각 구간 적절하게 잡은 평균 속도들을 알았어. 어쨌든 각자의 구간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는 저 평균 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나름 B를 지나 D 가는 동안 0.8초 중 0.4초 경과 시에 순간속도 80cm/s. 등가속도 운동 기간 중 구간 평균 속도는 해당 구간 시간 절반 지났을 때의 순간속도니까 평균 속도를 이때의 순간속도로 했습니다. B 지나고 0.4초 후의 순간속도, B 지나고 0.2, 0.4, C 지나는 순간의 순간속도가 80cm/s네. 그랬네. 찾았습니다. 다음. 요 구간은 0.6초 걸리는데 평균 50cm/s다. C를 지나고 0.6초의 절반, 0.3초 후 순간속도가 바로 50cm/s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C를 지나고 0.3초 후에는 사진은 찍힌 적이 없어요. 내가 위치를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딘가 여기쯤 뭐 이런데 지날 때의 순간속도가 50cm/s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다 보니까 C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를 알았는데 C 지나고 0.3초 후에 50cm/s 순간 속도가 된다는 거를 방금 찾았네. 특정 시간 동안에 0.3초 동안에 80에서 50으로 30, 마이너스 30cm/s 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속도 변화 비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을 거다. 하속도죠? 100cm/s제곱 마이너스 1m/s제곱 뭐 단위는 알아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 일정했을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니까 1m/s제곱, 뭐 m/s제곱 단위를 이용했으니까 맞네요. A에서 E 지점까지의 거리는 96cm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잘 구하면 돼요. 잘 구하면 되는데 일단 이 방법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C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C를 지날 때의 순간속도를 아니까 뭔가 전 구간 다 필요하니까 전 구간에 시작할 때 스타트 지점 A를 지날 때 순간속도 하나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자, A는 C를 지나기 0.6초 전이죠. 그죠? 0.6초 전 가속도가 마이너스 100cm/s제곱이니까 느려질 건데 1초 동안 이만큼인데 0.6초 전에는 이때보다 60cm/s만큼 속도가 더 빨랐겠네. 그죠? 느려지는 중인데 가속도가 초당 100이니까 0.6초 전에는 60만큼 빨랐겠네. 80보다 60만큼 빨랐겠네. 140cm/s 뭐 이런 거 알면 뭐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하게 출발해서 가속도도 알고 시간
E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초 시간 1.2초 가속도, 최초 속도 이런 거 알면은 A부터 E까지의 총 거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가속도 공식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문제 매몰돼서 이거 거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A와 E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A를 지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초 동안에 대해서 C가 이게 뭐냐면 A를 지나서 하나, 둘, 셋 0.6초 후에 찍힌 사진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전 구간 출발 후 도착까지의 시간 절반 지난 순간이 그때 요 지점 80cm/s로 가고 있었다. 거꾸로 쓰면 그 C를 지날 때의 순간 속도가 전 구간 평균 속도죠. A부터 E까지 전 구간 평균 속도가 돼버립니다. 이제 평균 속도를 이렇게 활용한다 해서 이 속도가 평균 속도다로 거꾸로 간 거예요. 됐어요? A부터 E까지 평균 속도 곱하기 1.2초 걸렸다며 96cm입니다. A부터 E까지는. A점을 통과해서 순간적으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네요. 140에서 0 될 때까지 가속도가 100이야. 1.4초 걸리겠죠? 1.4초 걸려서 요거보다 조금 더 간 요런 지점 가서 순간적으로 멈출 겁니다. 평균 속도 활용을 계속 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다 대입도 해도 되기도 하지만 23번 문제 이런저런 문제 풀이 요령이나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크게 보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점검할 점들이 많이 있었던 문제지만 딱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굉장히 적고요. 내가 만든 문제를 뭐 누가 알겠니? 그죠? 그런데 24번은 수능 기출문제 다시 얘기합니다.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라서 숫자만 약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뭐 기간이 좀 되긴 했어요. 몇 년 전 거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뭐 지금도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애용하는 그런 거니까 자 썰매 대충 그냥 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지에 있던 썰매가 100m 떨어진 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건데 일정한 가속도로 계속 빨라지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뭐 엄한 데다가 이제 PQR 지점을 만들어 놨어요.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 뭐 세 군데 나오겠지 했는데 적어도 요런 지점 내가 빗면상 찍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30m임은 알고 있습니다. 요거 30m, 요거 30m. 그런데 이게 저기 결승점 근처인지 가운데쯤인지 시작하고 바로 어딘지 몰라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대강 30m 지점들 뭐 이런 거 했고요. 여기 뭐 정지 5에서 시작하자라 그랬고요. 그랬는데 이건 알려줬네요. 물체가 썰매가 미끄러져 내려간 동안 PQ 30m는 3초 만에 갔고요. Q 지나서 R 갈 때까지는 2초 걸렸대요. 그러면서 야 요건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 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문제에서 안 알려줬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다. 가속도는 당연히 경사 아랫방향을 향할 거긴 한데 가속도를 찾는 게 이게 뭘 풀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보만 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정보에서 우리는 뽑아낼 게 별로 없죠. 특히 이거는 말하자면 O에서 정지, P, Q, R 표시 뭔가 사진을 찍어서 위치 표시를 하긴 했는데 구간 간격도 알려줬는데 일반적인 다중 성광 사진처럼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등가속도 운동 다중 성광 사진에서의 가속도 공식 T제곱분의 델타 S 뭐 이런 거 쓴다든지 구간 간격이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간격 잘 조정해보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평균 속도의 활용밖에는 문제 푸는데 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균 속도는 대충 구할 수 있겠네. 3초 만에 30m 갔으면 평균 속도는 10m/s. 2초 만에 30m 갔으면 요 구간의 나름 평균 속도는 15m/s. 등가속도 중에 구간 평균 속도란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란 P 지나고 시간상 3초, 3초의 절반, 1.5초 경과 시의 순간 속도다. 1.5, 1.5초 Q 지날 때, 그때 시간상 중간, 시간, 요럴 때의 순간 속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건 그렇고 별도의 구간에 대해서 Q 지나고 나서 2초 동안에 R 지나가는데 평균 속도 15라는 얘기는 2초의 절반, Q 지나고 1초 후에 순간 속도가 15m/s라는 얘기다. 그죠? 그런 속도 가지는 뭔가 어딘가 지나는데 그거는 가운데는 아닌데 위치상 중앙은 아닌데 시간적으로는 절반 경과시 이건 맞다는 얘기고 1초 더 지나면 R 지날 겁니다. 그랬더니 평균 속도 두 개를 구했는데 우리는 순간 속도 두 개를 구한 거나 다름없죠. 10m/s에서 15m/s로 5m/s만큼의 속도 변화가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2.5초 만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3초 중에 1.5, 1.5. 요때에서 1.5 다시 1초 후에 요 속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초 동안 속도 변화가 5m/s였어요. 이게 가속도의 정의죠. 왼쪽 아랫 방향으로 2m/s제곱의 가속도다 라고 나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기억. 이게 사실 핵심이죠. 물체의 썰매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제곱이었겠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도대체 P라는 이 지점은 출발한 다음에 얼만큼 내려가서부터 30m, 30m 이렇게 찍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P라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P라는 지점 지날 때에 관련한 뭔가가 필요해요. 당연히 거기 지날 때 순간 속도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별거 아닙니다. P를 지나고 1.5초 후에는 가속도 2m/s제곱으로 더 빨라졌더니 10m/s의 순간 속도가 됐어. 그러면 거꾸로 10m/s 대기 1.5초 전 P를 지날 때의 속도는 얼마? 7m/s겠죠. 2라는 가속도로 1.5초 앞뒤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X값을 구하는 건 이제 일도 아니기는 한데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풀이하는 방법들 다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활용하고 싶어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2 가속도 2m/s제곱 S, X 몰라요. 는 V제곱 7 알았죠? 7의 제곱 49 빼기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0 X는 4분의 49 12.5 12.25 미터.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프. 자, 5를 지날 때 0m/s입니다. P를 지날 때 뭔가 속도가 시간의 속도 그래프 7m/s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 기울기가 2m/s제곱이어야 돼. 가속도 2, 기울기가 2여야 돼.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얼마야? 이거 시간. 뭐분의 7은 2 나와야 되니까 3.5초여야 되는 거죠. 얘들아 왜 그래? 기울기
되게 어려운 얘기 했나? 기울기가 이게 3.57로 안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뭐 비슷해 보여요. 이게 더 커 보여요. 아니라 대충 그냥 개형만. 시간의 속도 그래프에 가속도 2m/s 기울기 2가 되려면 요거 0에서 7 되는데 요거 3.5초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요 그래프 상에서 뭐 구하래? x 구하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고 세 번째 방법을 난 제일 좋아해요. 자, 등가속도 운동하죠?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0에서 7 되려면 2분의 7초 걸렸겠죠. 여기서도 찾는데 등가속도 운동하네요. 정지 0m/s 7m/s 되네요. 평균 속도 몇 m/s니? 0.7 더해서 절반 2분의 7m/s죠.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니까 그냥 그대로 시간을 곱합니다. 4분의 49죠. 답 똑같죠.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답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 계산상의 단순함 또는 직관적인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는데 난 이게 참 좋아요. 11번 평균 속도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는 평균 속도뿐만 아니라 상대 속도 개념으로 풀어야 되기도 해가지고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똑같아지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A와 B가 스쳐갈 때까지 2초 동안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A는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 B 혼자서 L만큼을 왔다라고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가속도를 3A라고 써야지 된다고 그러면 A가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2A랑 가속도로 오는데 가속도가 A, 2A니까 둘이 만나는 걸로 보기 싫으면 얘한테 얘가 3A의 가속도로 오는 걸로 봐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 속도 개념으로 한다면은 어쨌든 그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제 뭐 평균 속도를 쓰시든 뭐 공식을 쓰시든 그래프를 그리든 해도 되긴 하는데 크게 식의 이득이 없습니다. 별로 식의 이득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랬고요. 24번의 디귿 썰매가 출발 후 100m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도 2m/s 제곱 나왔으니까 0에서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번의 디귿은 좀 싱거워서 이것 때문에 질문하진 아마 않았을 거고요. 워크북 12번 12번 워크북 12번은 요거는 조금 우리 그 역학적 에너지 문제입니다. A라는 물체는 그 큰 경사, 가파른 경사에서 어쨌든 높이 H 지점부터 내려올 거고요. B라는 물체는 좀 그나마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동일한 높이 H 지점으로부터 땅바닥까지 오기는 올 거예요. A와 B가 각자 이렇게 올 건데 둘 다 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요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이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으면 적절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어디에서 가졌었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질량이 M이라 그랬을 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때 속도를 V라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는 V,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높이는 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 각자 구한 값이 똑같아야 된다.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 그러면 m 없어지면서gh는 2분의 1 v 제곱.
V는 루트 2GH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G는 중력가 속도기 때문에 정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최종 속도는 루트 2GH 해가지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뭔가 같은 속도가 되기는 된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앞에 문제 풀다가 잠시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동안에 요 경사각을 세타1, 요 경사각을 세타2라고 하면은 세타1이 세타2보다 큽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1도 사인 세타2보다 큽니다. 사인 값은 각도가 크면 커지죠. 그러는데 이렇게 경사면에서 다른 힘은 받지 않고 내려오는 물체의 가속도는 경사 따라서 G 사인 세타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A 물체의 가속도가 B 물체의 가속도보다 커요. A 물체의 가속도가 B 물체의 가속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 조건은 이래요. 모두 정상태에서 출발한다. 최종 속력은 똑같다. 가속도는 A가 더 크다. 그러면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려요? 땅바닥까지 오는 뭔가 운동을 하는데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려요? 그쵸? 같은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속도가 커. 그럼 시간이 잠깐만 지나고 그 속도 금방 돼. 속도 변화가 똑같아야 되는데 0에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속도 변화가 느릿느릿 천천히 변해. 그러면 그 속도 될 때까지 오래 걸리겠죠.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뭐 이게 더 작다라는 것으로부터 또 똑같이 쓸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하다면 기억. 바닥면에 도달할 때 순간 속력은 A와 B가 어떠하냐? A와 B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결과 같아야 된다.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당연히 A가 더 커 보이지 않냐? 이게 가파른 데서 오는데 속도 뭐 이렇게 증가할 것 같잖아. 이거는 슬슬슬슬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도착한 데 걸린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인데 리을 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A와 B의 평균 속력은 B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A와 B가 각자 바닥면에 미끄러져 내려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은 누가 더 크다? 같다? 평균 속도는 같다는 거죠. 가속도가 다르지만 아무튼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면 나름 너의 평균 속도는 0 루트 2GH 더해서 절반 0 루트 2GH 더해서 절반.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가속도 운동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뭔가 거리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실제로 간다. 이런 것들 차이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일 때 처음 나중 속도만 똑같으면 평균 속도는 그냥 똑같아요.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1 플러스 V2다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학생들이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을 해요. 만약에 리을 이런 거 물어봤었으면 틀릴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얘는 금방 오니까 시간 적게 걸리고 얘는 오래 오니까 시간 빨리 걸리니까 왠지 그냥 이게 가속도도 되게 이제 크고 막 그러니까 평균 속도도 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금방 가긴 가는데 너는 간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평균 속도도 더 이제 보정이 돼서 똑같이 나오게 된다. 원칙 따라서 대답해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복습이나 문제 응용 과정에서의 요령이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들 뭐 진도에 쫓기지 않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니까 지난 시간에 뭐 내용 엄청 하고 막 숙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 다른 선생님들은 물리 진도할 때 이렇게 지난 시간처럼 막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이거 하자 이렇게 안 돼요. 더 느리게 가는데 내가 좀 진도를 많이 빼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분배했다고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오늘 나눠준 자료 꼭 가져오시고요. 오늘 새로 나눠준 거 뭐 꼭 가져오시고 그 원래 지난주에 내줬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자료 중에서 덜 풀어서 질문을 차마 못했던 거, 미처 못했던 거 포함해서 또 이제 내용 점검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문제 더 풀고 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또 가지겠습니다.